자, 5번째 챕터 넘어갑니다. 폐쇄성 장애 대상자 간호예요. 자, 문제 1번.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과 보건교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 A의 방법, B의 방법을 4단계로. 아까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인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캑캑거리다가 숨을 잘 못 쉬고 목을 움켜잡으면서 얼굴이 파랗게 변해가는데 입 안을 봐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정말 놀라셨죠?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당황하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입 안을 살펴보신 건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빼낼 수가 없었는걸요. 아까 그 학생처럼 이물질에 의해서 상기도가 완전히 폐색되게 되면 보이지도 않고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들에게 음식물로 인한 질식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폐색된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즉시 기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기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개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목을 다치게 되면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게 금기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턱을 앞으로 당겨서 기도를 개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만 해주면 되나요? 만일 완전히 폐색돼서 말을 할 수 없거나 호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까 제가 시행했던 기억을 시행하면 됩니다. 자, 완전히 폐색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임리히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하임리히법을 알려주세요. 4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환자를 약간 앞으로 숙이게 하고 환자 뒤로 갑니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하고 주먹을 쥡니다. 이렇게. 환자 뒤에서 환자를 두 팔로 감싸 안고 검상돌기 바로 아래 배꼽 위쪽 주먹을 놓고 다른 한 손으로 감싸줍니다. 자, 빠르고 강하게 안쪽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안쪽에서 위로 쳐 올려줍니다. 횡격막에 힘이 가해지도록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6에서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하임리히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문제 2번이에요. 천식 무조건 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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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이에요. 자, 기도의 만성적인 알러지 염증 질환으로 기류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입니다. 물으면 답하시오. 박땡땡 학생의 진료 기록지를 근거로 괄호 안에 들어갈 진단명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천식임을 밝혀내야 돼요. 자, 호기가 연장됩니다. 첫 번째부터 천식의 특징이죠. 천명음이 들립니다. 얘도 천식의 특징이에요. 과다 공명음이 들릴 거예요. 호기가 연장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기가 폐수 속에 포획되었다는 얘기. 그래서 들리는 소리, 맥박 올라갈 거고요. pH 7.327이에요. PaO2 43.5, PaCO2. 우리가 PaCO2만큼은 확실하게 알잖아요. 얘가 35에서 45가 정상인데 52예요. 왜 50일까요? 왜 50이야? 왜 정상보다 더 많아? 왜 많아요? 호기가 연장됐다면서요.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머님은 습진, 언니는 알러지성 비염이에요. 가족력이 있습니다.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호흡곤란, 객담은 끈적하고 호상무 증가하고 호흡시 천명음, 기침, 기자호흡. 굉장히 호흡하기 힘듭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증상들이 모두 다 천식을 가리키고 있죠. 기도폐색을 유발하는 천식의 3대 심텀. 뭐예요? 기관지는 경련이 되고요. 점막은 부종이 생기고요. 점액은 과다분비돼요. 기관지가 있는데 기관지가 막 경련이 돼요. 근데 부종이 생겼어. 근데 거기에다가 점액까지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좁아져요? 안 좁아져요? 기도가 좁아져요. 기도가 좁아지면 숨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호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다음은 초기 천식 반응과 후기 천식 반응에 대한 병태생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했어요. 천식의 병태생리 기출됐다 안 됐다? 기출됐다. 무조건 기억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자, 초기 천식 반응. 알러지원에 노출되고 나서 1시간 내에 반응합니다. 기억에 의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에요. 자, 면역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면역 반응과 관련된 이뮤노글로불린 E가 나와야죠. 자, 비만세포 표면에는 이뮤노글로불린 E 수용체가 있어서 복합체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뮤노글로불린 E에 의한 반응이라고요. 이뮤노글로불린 E가 딱 나오면 이가 비만세포 표면에 탁 붙어요. 그래서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자, 그럼 비만세포가 활성화되고 탈과립화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만세포가 활성화되고 탈과립화가 되게 되면 염증과 관련된 화학물질이 쫙 분비가 되죠. 뭐가 있어요? 히스타민, 브레드키닌, 류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 사이토키닌 분비됩니다. 비만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탈과립화되면서 염증 관련 화학물질들이 막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물질들로 인해서 니은되고 혈관 이완되고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되고 기관지 상피세포 손상이 유발되어 기관지 평활근의 수축이 나타납니다. 자, 기관지의 평활근이 수축됩니다. 이 수축 정도가 강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기관지 경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혈관이 이완되고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되니까 부종도 나타나게 되고 점액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경련 나타나요. 부종 나타나요. 기관지 점액이 많아져요. 세 가지 심텀과 함께 기관지가 좁아지는 겁니다. 자, 기관지가 경련돼요. 점액 생산 증가되고요. 점막에 부종이 생기게 되고요. 짙은 객담을 분비하게 됩니다. 부종 생기고 점액 생산이 증가하니 당연히 객담 분비할 수밖에요. 자, 천명음, 흉통,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왜요? 기관지가 좁아지니까. 후기 천식 반응이에요. 알러지원에 노출되고 나서 5시간에서 6시간 후에 주로 발생하는데 호산구, 호중구가 기도 내에 침륜돼서 염증 반응을 나타냅니다. 호산구, 호중구에 의한 염증 반응입니다. 자, 면역세포가 침륜돼요. 그러면 기도에 만성염증 발생하게 되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기도 직경 감소, 점막 염증, 기관 수축, 과다한 점액 분비로 기도 저항이 증가되고 폐포 내 공기 포획돼서 폐가 과압 팽창되고 호흡 근육 운동의 변화, 그리고 환기 관류 비율의 불균형, 동맥혈 가스 분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천식 반응을 후기 그리고 초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봤죠. 출제된 건 초기 반응. 초기 반응에 포인트를 맞춰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식의 초기 반응과 후기 반응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유발 요인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냥 온갖 것 다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스트레스도 될 수 있는 걸요. 이뮤노글로불린 E 반응이라는 거, 비만세포의 복합체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거, 초기 반응, 후기 반응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최근 천식 진단을 받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보건교사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의 올바른 방법, 니은의 작용, 디귿의 즉시 응급실을 가야 하는 증상 3가지 이상. 자, 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 천식으로 진단받았어요. 처음에는 기침을 많이 해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숨쉬기 힘들고 가슴에는 뭔가 있는 듯이 답답하고 가래도 많이 나왔어요. 밤에는 숨이 더 막혔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기도의 염증 반응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혹시 흡입기 가지고 있니? 흡입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출제된 바 있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앞에서 한번 보고 왔어요. 사용 중에 뚜껑 열고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 내쉬고 입을 열고 마개를 입에서 3에서 5cm 정도 떼고 입으로 심호흡하면서 1의 용량이 흡입되도록 흡입기 누르고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호흡을 계속하고 폐에 깊숙이 약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초간 숨을 참은 다음 천천히 내쉬고 다음 투약까지 적어도 1분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면서 자, 흡입기의 뚜껑을 덮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뚜껑을 열고 흡입기의 플라스틱 케이스와 캡을 흐르는 따뜻한 물에 씻도록 합니다. 이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쓰라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자, 흡입기를 통해서 속효성 베타2 작용제 약물을 흡입하도록 했대요. 우리가 베타2 작용제 앞에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얘의 작용. 기도에 분포되어 있는 베타2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평활근을 이완시킬 거예요. 기관지에 평활근이 수축돼서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염증 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사용하는 법 잘 알고 있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선생님 알려줄게. 그리고 혹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꼭 응급실 가야 돼? 참고삼아 한번 봐주도록 합니다. 자, 천식 반응, 호흡 곤란이 치명적이에요. 호흡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호흡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응급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응급실에 가야 하는 증상들 뭐가 있는지 참고삼아 보자고요. 자, 손톱이나 입술이 회색이거나 파랗다. 호흡 곤란이에요. 호흡, 보행, 말하기 어렵다. 호흡 곤란이죠. 목, 가슴, 늑골을 퇴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호흡하기가 힘드니까 온 힘을 다 들여가지고 호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쪽 다 수축이 되는 거죠. 비공이 확대된다. 너무 많이 숨 쉬려고 약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다. 증상이 조절되면 약물로 거기서 끝내면 되죠. 조절이 안 되니까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자, 치료 직후 최대 호기량이 감소되거나 호기량이 평소의 50%로 감소합니다. 자, 5번입니다. 천식 대상자에게 최고 유량을 관찰하면서 천식의 중증도를 확인하고 천식 조절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최대 유속 측정기를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최대 유속 측정기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이 사용 방법 영역, 색깔별로 출제된 바 있으니 기억은 해두고 가야겠습니다.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측정기를 입에 물고 강하고 빠르게 숨을 내쉽니다. 자, 천식 환자들은 호기가 안 된다고 했어요. 숨을 내쉬는 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얘가 얼마나 잘 내쉴까? 얘를 측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최대 유속 측정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3회 반복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최대치를 기록하는데, 자, 노란 영역이 있고요. 녹색 영역이 있고요. 빨간색 영역이 있습니다. 자, 구분해 봅시다. 녹색 영역은 최고 기록의 80에서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지요법을 지속하면 됩니다. 노란색 영역은 최고 기록의 50에서 70%로 천식을 자극하는 인자가 있음을 말해요. 빨간색 영역은 최고 기록의 50% 이하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출제된 바 있는 문제, 최대 유속 측정기입니다. 자, 문제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로 넘어갑니다. 비가역적인 기류 제한이 특징이고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COPD 신문기사 내용이에요. 괄호 안에 기응년 티끌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COPD 금연부터 폐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폐포가 모여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근데 흡연, 분진, 가스 노출 등으로 발생하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조직이 손상되는데 이러한 질환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요, 만성 기관지염, 그리고 기억에 의해서 공기 흐름의 폐색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입니다. 특징적인 거 두 가지가 있죠. 만성 기관지염, 그리고 하나는 폐기종입니다. 폐기종에 의해서 공기 흐름의 폐색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입니다. 발생 원인 중 흡연에 의한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흡연과 연관시켜서 얘기할 거예요. 자, 유해물질로 기도 폐실질의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해 손상이 일어나게 하는데 흡연 시에 폐의 변화를 보면 니은을 포함한 폐세포가 증식되고 그 결과 과도한 점액이 생산됩니다. 폐세포 증식, 그 결과 과도한 점액, 니은을 포함한 과도한 점액, 점액과 연결되는 거 뭐예요? 술잔세포죠. 자, 흡연 시 술잔세포 증식으로 인한 과도한 점액이 생성됩니다. 기도 내경이 좁아지겠죠. 그리고 분비물 제거가 어렵습니다.
섬모운동 감소됩니다. 연결되죠? 섬모세포가 소실되고요. 폐포막은 파괴되고 폐포 말단의 공기주머니가 비정상적으로 확장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폐기종이죠.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폐기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COPD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흡연 후 1년이 경과하는 초기에는 점막 부종을 동반한 감염세포 유입으로 세기관지의 기능 변화가 나타나고 후기에는 기관지 주변의 섬유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흡연 시 흡입하게 되는 디귿은 혈색소와 친화력이 높아. 흡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흡연 시 우리가 들여 마시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있죠. 자, 그 유해 물질들 중에서 혈색소와 친화력이 높아서 이 혈색소가 산소와 결합되는 것을 막는 것. 뭐예요? 원래 혈색소는 산소와 결합해야 되는데 산소보다 디귿과 더 잘 결합해요. 뭐가요? 일산화탄소죠. 자,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더 빠르게 혈색소와 결합합니다. 그럼 폐포에서 산소 운반 용량 자체가 저하되게 되죠. 당연한 얘기. 산소랑 결합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랑 결합해 버리니 산소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리을은 바람인자는 아니지만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게 되고 심박동수 증가, 말초혈관 수축, 고혈압, 심근의 과부담을 유발하므로 화혈성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담배의 유해 요인들 중에서 바람인자는 아니나 교감신경계를 자극한대요. 그거 뭐예요? 니코틴이죠. 니코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배와 관련된 얘기는 언제나 A급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폐기종 얘기를 해보죠. 자, 폐포의 벽이 파열되거나 공기가 폐포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염증이 반복됨으로써 세기관지 폐색 현상이 초래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폐포가 줄어들었다가 확장됐다가 줄어들었다가 확장되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이 상태로 있어 버리는 거죠. 그럼 공기가 여기 안에 포획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폐기종의 병뜻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효소의 명칭, 밑줄 친 니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자, 효소의 명칭과 기능을 쓰래요. 흡연을 했어. 흡연으로 인해서 이 폐기종이 잘 생기는구나. 흡연으로 알파-1 안티트립신의 활동이 차단됩니다. 그럼 이 알파-1 안티트립신이 뭐 하는 애길래 폐기종을 발생시키나? 자, 알파-1 안티트립신은요, 세포에서 단백질 용해 효소가 폐포 조직을 용해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소입니다. 폐포 조직을 용해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것을 억제시킨대요. 그러니까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 이 효소의 활동을 차단합니다. 그러면요, 알파-1 안티트립신이 결핍되게 되고 폐조직 지지를 위한 엘라스틴, 콜라겐은 파괴되겠죠. 용해된다고 했잖아요. 파괴됩니다. 그러면 폐포 내로 공기가 쉽게 유입되나 호기시 폐탄성의 저하로 탄성의 저하가 왜 일어나는지 보이시죠? 탄성의 저하로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폐포 말단에 공기가 갇히게 되는데 공기가 갇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폐포에 공기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과합팽창되는 거죠. 과합팽창돼서 술통형 흉곽이 나타나고 폐포 경막은 당연히 파괴되고 과합팽창되니까 공기주머니를 형성하고 산소 확산 안 되고 저산소 혈증이 나타납니다. 폐기종이에요. 알파-1 안티트립신. 문제 4번.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다음은 폐에 관한 특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폐암에 관한 특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내용 중 잘못된 내용 두 가지를 찾으래요. 자, 폐암과 관련해서 얘기해 봅시다.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기 쉬움으로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폐암은 조기 발견이 드물고요. 쉽게 전이까지 돼요. 그래서 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편평상피세포암은 주로 폐 주위에서 호발하고 흡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암은 폐 말초 부위에서 호발하고 여성이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대세포암은 암세포의 크기가 크고 일부는 빠르게 증식, 전이 되는 경향이 있고 예후가 나쁜 편이다. 좋아요. 소세포암은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보다는 외과적 절제로 치료 효과가 좋다. 얘가 문제입니다. 자, 소세포암은 수술로 절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과적 절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과적 절제가 어려우니 수술이 어려우니 뭘 하는 게 좋겠다?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자, 수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는 경우가 많아. 성장도 빠르고 전이도 잘해. 그래서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 폐암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유형을 좀 나눠서 제시해 드려요. 한번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챕터 억제성 장애 대상자 간호로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A, B의 기흉의 형태. C, D, E의 기전. F의 특징. 지검사로 긴장성 기흉에서 폐허탈 외에 확인할 수 있는 소견. 긴장성 기흉인 경우 밑줄 친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 두 가지. 기전도 나오고요. 검사도 나오고요. 뭐 종류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네요. 자, 기흉 봅시다. 역시 출제된 부분입니다. 특징, 장측, 벽측, 늑막의 손상으로. 그러니까 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폐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죠. 얘가 벽측, 얘가 장측이에요. 그 사이가 늑막강이라고요. 자, 장측 또는 벽측, 늑막의 손상으로 늑막강, 같은 말 흉막강, 여기 사이에 공기가 축적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공기가 축적되게 되면 여기에 압력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얘가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폐를 침범하게 될 거예요. 그럼 폐가 어떻게 돼요? 허탈되게 돼요. 이 상태를 기흉이라고 합니다. 자, 흉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대기와 흉막강이 통하게 되면서 벽측 늑막을 통해서 외부의 공기가 흉막강에 들어오거나 A, B 기흉의 형태를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벽측 늑막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밖으로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개방성 기흉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장측이에요. 장측 늑막이 손상을 입어서 폐포 속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기흉이 생긴 겁니다. 얘 어떤 형태예요? 얘는 폐쇄성 기흉이에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폐쇄된 형태로서 기흉이 생긴 겁니다. 호흡곤란이 발생합니다. 왜 호흡곤란이 발생하는지 그 기전 쓰래요. 아니, 그냥 늑막에 공기가 찬 건데 왜 호흡곤란 생겨? 이렇게 묻습니다. 왜 호흡곤란 생겨요? 폐가 짜부라지게 돼서 흉곽이 팽창 또는 수축하더라도 호흡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서 호흡곤란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찬다고요. 계속적으로 차면서 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압력을 받는다고요. 폐가 제대로 팽창 수축 작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폐가 팽창되고 수축하고 이게 완벽하게 돼야지 호흡이 제대로 되는 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발생합니다. 자, 분류, 긴장성 기흉입니다. 자,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환자가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흉막강 속으로 유입되지만 숨을 내쉴 때 흉막강 속에 공기가 배출되지 못해서 흉막강 속의 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여기에 공기가 찼어요. 기흉이 발생했어요. 자, 그랬는데 숨을 쉴 때 안에서든 밖에서는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내쉴 때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긴장성 기흉이에요. 자, 손상되지 않은 폐를 압박해서 환기를 감소시킨다.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래요. 기전. 흉막 내압이 상승하게 되면 종격에 압력을 가해 종격동 변이를 초래해서 나타난다. 여기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흉이 생겼어. 여기 기흉이 생겼는데 얘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종격동의 변이로 인해서 얘도 압박을 받는다고요. 폐의 환기를 감소시킵니다. 종격동 변이에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흉곽의 심박출량이 감소됩니다. 왜 심박출량이 감소되는지를 봤더니 폐가 계속적으로 압력을 받게 되죠. 흉부 쪽에 계속적으로 압력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서 대정맥이 압박됩니다. 대정맥이 압박된다. 심장이 있어요. 폐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대정맥이에요. 대정맥이 압박을 받게 되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고, 혈액량이 감소하니까 나가는 혈액량도 감소하게 되죠.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의 양을 심박출량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감소돼서, 여기가 압력으로 인해서 감소되게 되니 얘도 감소한다. 기전, 흉곽의 비대칭이 나타납니다. 자, 흡기 시에 손상되지 않은 쪽의 폐가 움직이고, 그러고 난 후 손상된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 비대칭적인 흉곽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흉곽의 비대칭 특징. 손상되지 않은 쪽으로 기관의 변이가 나타난다. 당연한 얘기. 여기 압력이 생겨요. 그럼 계속적으로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계속 이쪽으로 밀려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손상되지 않은 쪽으로 기관의 변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상된 쪽의 호흡 상실. 당연한 얘기. 경정맥은 확장되고 청색증 나타나고 손상된 쪽 흉곽 타진 시 과공명음 나타나고 호흡곤란, 심한 흉통, 안절부절 못함, 흥분, 늑간 퇴축, 비공 확장, 빈맥, 약한 심음, 샥, 피하 기종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단할 수 있어요. 흉부 X선 촬영으로 긴장성 기흉에서 폐허탈 외에 폐허탈이 나타날 수 있고 짜부러지니까 그거 말고 볼 수 있는 모습, X선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 건강한 쪽으로 종격동이 변이되어 있는 것을, 밀려나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ABG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저산소혈증일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호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호흡하기가 힘든 상태. 저산소혈증. 내 몸에 산소가 많이 없어.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호흡을 많이 하려고 숨을 빠르게 쉬었을 거예요. 그래서 호흡성 알칼리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산소혈증, 호흡성 알칼리증. 치료. 자, 맥박 산소 측정기로 산소 포화도 확인해서 이 결과 대상자의 주관적인 호흡 곤란 정도에 근거해 산소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고, 저산소혈증 나타나니까 산소 추가로 주고, 자, 개방성 기흉일 때는 상처 막아주기 위해서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죠. 드레싱하고 호흡을 관찰합니다. 심호흡, 기침을 격려해줘요. 자, 7번째 챕터 폐혈관장애 대상자 간호입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폐고혈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댓글, 리을, 미음, 비읍에 비읍, 시읒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자, 정의부터 봐요. 혈류에 대한 폐혈관의 저항 증가로 압력이 증가한 상태로 폐동맥압의 상승과 동반한 기역 부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동맥에 저항이 많이 걸리는 거,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는 거 그냥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폐동맥에 저항이 걸려서 여기에 동맥압이 상승하는 거 폐고혈압이라고 얘기해요. 폐동맥압이 상승, 그리고 오심실 부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폐고혈압입니다. 폐동맥압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에 저항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 여기에 많이 저항이 걸린다는 얘기는 오심실에서 혈액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우렬되는 상황, 오심실 부전이죠.
오심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얘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폐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자, 병태생리. 폐순환계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폐순환, 폐, 심장, 오심실을 통해서 나가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죠.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오기까지. 폐순환의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 저항이 증가했어요. 심박출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심실 수축기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요. 더 많은 강한 힘으로 짜줘서 어떻게 해서든 이 혈액을 밖으로 폐동맥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거 아니에요. 폐혈관 저항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폐순환 변화가 일어나 혈관 구조의 재형성이 진행됩니다. 자, 혈관 성장 인자의 생성이 증가하고 폐동맥이 좁아지고 저산소 혈증 등으로 폐혈관의 저항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서 폐동맥 고혈압이 나타나는데, 혈관 내 내피가 손상되게 되면 엔도테린 1이 증가하게 되고 나이트레이트 옥사이드의 발현이 감소되게 돼서 혈전이 생기게 돼요. 자, 혈전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혈관을 막는다는 얘기죠. 혈관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세로토닌의 분비로 인해서 폐동맥 수축이 지속되고 혈관 재형성이 촉진되고 칼륨의 채널이 억제돼서 평활근 세포의 칼슘이 축적되게 되고 폐동맥 혈관근 세포의 수축과 비유가 악화되게 되죠. 악화되게 됩니다. 자, 약물요법, 산소요법. 오심부전을 완화하기 위해 심장이 비대해지고 심박출량이 감소할 때는 심박출량이 감소하면 심박출량을 늘릴 수 있도록 디곡신 줄 거예요. 이뇨제 투여할 수 있고. 자, 폐 압력을 감소시키고 폐성심 발생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폐혈관 확장과 혈계 형상을 예방해야 됩니다. 혈전 생길 수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항응고제인 와파린, 쿠마린을 매일 투여합니다. 자, 폐동맥의 압력이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칼슘 통로 차단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엔도테린 수용체 기란제인 보센탄을 경구로 투여하게 됩니다. 자, 8번째 챕터는 급성 성인호흡곤란 증후군 대상자 간호입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증후군의 명칭을 쓰세요. 폐포 모세혈관 막의 손상입니다. 모세혈관의 막이 손상되니까 모세혈관의 투과성은 당연히 증가. 그러면 혈액 내에 있는 이 액체가 간질을 통해서 폐포 내로 들어가겠죠. 폐포의 모세혈관 막이 손상됐어. 투과성이 증가했어. 그러면 그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니까 모세혈관 속에 있는 그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겠네? 빠져나간 곳이 어디예요? 폐포예요. 폐포 조직으로 빠져나간다고요. 폐포는 액체로 차게 되어 그 결과 극심한 호흡곤란 나타나겠죠. 공기가 차야 되는 곳에 지금 물 찼다고요? 호흡곤란 나타나죠. 산소요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산소 갖다 주면 뭐예요? 폐포에 물 찼는데. 이게 특징이에요. 산소요법에 반응하지 않은 불응성 저산소혈증이고요. 폐탄성이 저하되고 광범위한 폐침륜이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고요. 모세혈관 막이 손상됐어.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됐어. 그러니까 이 폐포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니 혈액 속에 있던 수분이 폐포로 빠졌을 거야. 그럼 폐포는 물이 찼을 거야. 물 찬 폐포는 당연히 호흡 관련 기능을 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산소를 준다고 해도 절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급성 성인호흡곤란 증후군입니다. ARDS죠. 이 ARDS의 병리 생리 단계는 3단계로 구분합니다. 기억니은 뒷글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급성 산출기, 기억이 폐의 미세혈관에 부착해서 혈관 내피 손상은 내피세포는 손상되고 모세혈관 막의 투과성은 증가됩니다. 백혈구. 자, 백혈구가 부착돼서 모세혈관막의 투과성이 증가돼요. 기관세포 주변과 간질의 우렬로 간질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 간질액이 폐포 상피를 통해 폐포 안으로 이동합니다. 폐포 안으로 지금 수분이 이동한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러면 혈액이 산소화되는 것을 당연히 방해하죠. 산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폐포가 지금 기능을 못하는데. 상피
세포 파괴로 폐포의 장력을 유지하는 표면 활성 물질의 생산이 결핍해서 폐는 허탈되게 됩니다. 표면 활성 물질, 계면 활성제, 표면 활성제 얘기를 했어요. 폐는 허탈됩니다. 폐 탄성은 저하되고 가스 교환 장애, 그리고 저산소 혈증이 됩니다. 폐포벽은 죽은 세포, 단백질, 섬유소로 구성된 하이알린막으로 변하게 되고 폐섬유화, 허탈로 진행되게 되죠. 증식기, 호중구, 단핵구, 림프구가 폐 내로 유입되면서 염증 반응 나타납니다. 섬유화 세포가 증식돼서 밀도가 높은 섬유 조직이 형성되게 돼요. 염증 세포, 섬유화 세포는 폐혈관을 파괴시키고 폐혈관 저항, 폐고혈압을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폐를 섬유화시키고 폐탄성은 저하시키고 비우된 폐포막 때문에 확산장애, 션트가 증가돼서 저산소혈증은 더욱더 악화되겠죠. 섬유소 형성기, 폐포와 간질액은 콜라겐과 섬유소로 완전히 대치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폐탄성은 섬유화됐으니 더욱 저하될 거고 폐활량 감소될 거고 저산소혈증은 더욱더 악화돼서 폐혈관 파괴와 섬유화로 폐고혈압은 지속될 겁니다. 자, 이 ARDS 증후군의 임상 증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작성 방법, 기억의 증상 2가지, 니은에 대해서, 디귿의 형태에 대해서, 니을의 이유에 대해서. 호흡 부전의 조기 증상. 호흡이 잘 안 될 거잖아요. 조기 증상.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숨을 많이 쉬어가지고 산소를 많이 들여오게끔 할 거예요. 과다호흡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호흡성 알칼리증이 나타나겠죠. 저산소혈증이 증가하면서 호흡곤란, 비노, 보조호흡 근육의 사용이 나타나고 폐를 청진하게 되면 양쪽 폐의 기저부 또는 전체에 수포음이 들릴 겁니다. 왜요? 폐포에 물이 찼으니까. 폐포 내 수분 축적의 정도에 따라서 거친 건성 수포음과 천명음이 들릴 수 있어요. 전형적인 폐부종이 있으면서 객담이 보이는데 이 객담의 특징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홍빛. 지금 폐포가 손상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폐포에 물이 찼다고 했잖아. 그럼 이 물찬 폐포, 수분, 거품 섞여 있겠죠. 거품이 섞여 있어요. 폐포에 손상이 있으니 분홍빛을 띨 거고 그리고 폐포 안에 수분이 찼으니 거품이 있을 거예요. 저산소혈증은요, 인공기도 삽관과 기계적 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산소를 제공하는 것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전형적인 산소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기도 삽관, 기계적 환기가 필요합니다. 자, 초기 동맥혈 가스 분석에서는 호흡성 알칼리증을 보이고 진행되면 호흡성 산증을 보이게 될 거예요. 호흡을 잘 못하니까. 흉부 엑스선 검사에서는 양쪽 폐에 반점형 침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전체 폐가 하얗게 보일 겁니다. 자, ARDS의 진단 기준 4가지 갑작스럽게 발병합니다. FaO2, FiO2B가 200 이하, 양측성 폐포, 폐에 침륜 소견을 보이고 좌심방의 고혈압은 없고 폐동맥 쇠기압이 18 이하, 좌심방 고혈압의 임상적인 증가가 없다. 이런 4가지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생리 정도, 증상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호흡기계입니다. 건강 사정, 구조 기능 이런 것들에서부터 봐서 우리가 질환까지 봤는데 그 질환들, 그 건강 사정 내용들, 구조와 기능의 내용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딱 2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결핵 그리고 천식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 딱 2개만 꼽으라 그러면 이거 2개예요. 무조건 A급이에요. 자, 다 중요하긴 한데 결핵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고요. 다 중요한데 그래도 그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도는 얘는 약물이에요. 왜 이렇게 약물을 먹어야 돼? 부터 시작해서 1차 약물 뭐가 있어? 1차 약물의 부작용은 뭐가 있어? 그래서 간호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약물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얘가 활동성일 때 전파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파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 교육 내용도 중요해요. 천식.
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태생리예요. 그리고요, 얘 역시 약물에 포인트를 좀 주세요. 대표적인 약물들이 성인간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물들이죠. 그 약물들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흡기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형들 잘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